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이 설날을 맞아서 좀 쉬어갈까 했지만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고 쉬어가겠다는 마음 자체는 제 특유의 나태함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 찍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화면이 깜빡거린다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아마도 그 배경이 너무 하얗고 옷은 까매가지고 저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좀 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집에 테레비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앉아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린 내용들이 뭐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뭐 제가 말 더듬는 것 빼고는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나열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번 뭘 말씀드릴 때 소제목을 붙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드리고서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난번에 그랬으므로 지난번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1403동이라는 말씀 드렸고 여기서 제가 우리 집에 찾아가는 방식은 훈련되고 반복된 어떤 그런 익숙한 그런 느낌으로 집에 오지만 우리 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1410동, 1409동 쭉 보시면서 아 여기 1403동이구나 하고 들어오셔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뭐 22층 여기 있네 이렇게 누르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무대가 바로 처음 남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 그대로 매우 생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대 위의 실제는 무대 밖의 실제와 다르게 모든 것이 다시 훈련돼야 되고 다시 느껴져야 되며 그렇게 새롭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익숙하게 되는 과정,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집을 익숙하게 찾아오게 되는 과정은 처음에 이사 와서 며칠 동안은 익숙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매우 익숙합니다. 결국 뭡니까? 집에 찾아오는 과정과 행위 자체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쌓여서 결국은 익숙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촉감의 기억을 말씀드리려고 계란을 손 위에 올려놨다가 내려놓고 또 이제 좀 커다란 사기 그릇을 올려놨다가 또 내려놓고 이런 어떤 뭔가 어떤 뭐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그 사기 그릇이 여기 있었을 때 그 무게감과 느낌, 촉감 이런 것들이 그걸 치웠을 때도 여전히 남아있는가, 남아있긴 하지만 얼마나 남아있는가 또는 뭐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체득해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기억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집에 찾아오는 일을 절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 집에 안 가면 안 된다는 사실과 집에 찾아올 때 어떤 발걸음, 집에 찾아올 때 비트거리면 안 된다, 집에 찾아올 때 술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절실함들이 있겠죠. 그 행위를 절실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집에 오는 행위들을. 그럼 집에 오는 건 단순하고 다른 모든 것들 저희가 뭐 좀 더 복잡하게는 공부를 할 때도 기억할 때 매우 그 내용들, 교과 내용들을 매우 세밀하게 분석해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행위를 새롭게 이해를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며 느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어제도 물 마시는 행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을 마실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뚱뚱 마시겠지만 물을 마시는데도 뭐 주전자를 바라보고 대고 따르고 그죠? 따르고 놓고 입에 대고 마시고 청량감을 느끼고 뭐 이런 과정이 뭐 1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행위가 세밀하게 분석되어서 느껴지고 기억되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설령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무대에 물론 뭐 주저자가 있겠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느낌들이 분명히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어색해집니다. 무대 위에서. 무대에서 누가 봐도 어색한 행동으로 물을 마시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물을 마실 때 기억이 제대로 기억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니까
물론 젊은 분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없지만 아주 희박하다 하더라도 젊은 분들도 볼 수 있어요. 이 유튜브를. 그러나 저는 55세 이상의 시니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분들은 신체 훈련을 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무대를 어떤 그 염두에 두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 우리들은 몸이 좀 이렇게 릴렉스가 돼야 되고 좀 편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몸을 두드리는 것, 그리고 앞점 긴장을 시켜서 앞점만 느껴보는 것, 그리고 천천히 걷는 것,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연구에 관한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이 신체적 기억을 제대로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말이죠. 몸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가끔가다 나와서 뭐 메소드 연기니 뭐 릴렉스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메소드는 좀 이제 그 어려운 얘기고 저도 잘 모르는 얘기고 이 릴렉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고 충분히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돼야 무대 위 또는 또 심지어 배우들은 그 영화 배우들은 뷰파인더 앞에서 행위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뭐 연극을 배우기로 했으니까 좀 이제 맛을 좀 보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컵에 물 따라 먹은 이 행위를 좀 더 복잡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기 저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면. 가져왔는데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에 집중해서 그 행위나 몸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죄송해요, 라면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물론 뭐 거의 이 행위가 라면을 끓이는 행위가 지금까지 할 텐데 전적으로 기억이 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맛을 좀 봐보자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아까 생각 갖다 놨어야 되는데 다소 멍청한 이유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라면을 끓이는 마음을 일단 해볼 겁니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그 부인께도 잘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우선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브루스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겠죠? 물은 아까 살짝 좀 끓여놨습니다. 시간이 뭐 계속 진행되는 거는 뭐 좋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음식을 좀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주기로 했습니까? 무슨 뭐 지금 현재도 뭐 윤택한 생활을 하게끔 해줍니까? 뭐 전혀 집에 우리 딸하고 우리 부인한테 해주는 게 전혀 없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냥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리는 걸로 제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키려고 애를 쓰고 때때로 그게 잘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라면은 저도 대학교를 한 데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취라는 걸 또 해보고 그래서 라면은 아주 많이 끓여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어 트럭은 끓이지 않았겠나 1톤 트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네요. 끓고 있고 근데 사실 나중에 그런 유튜브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우리 나이 때쯤 되는 남자분들 뭐 난 요리 못해 이거 죄악입니다 이거. 요리할 줄 알아야죠. 누가 해줍니까? 부인들 바쁩니다 이제. 저녁 퇴임하고 나서 부인들은 뭐 집에서 밥 해줍니까? 그래서 뭐 무슨 삼식이라고 무슨 비아냥거린다면서요? 뭐 밥 다 얻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먹을 수 있어야 원활한 부부 생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밥하는 법도 좀 나중에 가능하면 유튜브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그거 잘 보시죠 우리. 라면을 넣습니다. 라면을 저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뜯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라면을 꺼내겠습니다. 라면을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라면은 제가 스폰을 받은 게 전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라면입니다. 자, 또 속에는 스프를 2개를 꺼내고 탈탈 털고 그 다음에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야채 스프를 말이죠.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스푼으로 얹혀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스프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말 스프도 같이 넣어요. 이렇게 찢죠? 자,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라면을 한번 싹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싹 풀어주겠죠? 자, 이렇게 젓가락질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계란도 넣겠습니다. 계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참 라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아주 좋네요. 그럼 기다립니다. 라면이 끓어가는 이 소리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행복하죠.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가끔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분들에게도 라면은 참 권할 만한 음식입니다. 누구는 이게 라면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공기를 좀 씌워줘야 라면이 꼬들꼬들해진다고 하는데 꼬들꼬들한 라면이 맛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전 끓는 걸 보고 익었다 싶으면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래도 저 퍼진 것보다 꼬들꼬들한 게 좋으니까 이 대목에서 라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이거 먼저 끄고 그 다음에 올렸습니다. 불을. 자, 그리고 먹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말이죠. 뭐 저희가 입이 강철로 되어 있지 않은 한 다시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살짝 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 듭니다. 이렇게 그죠? 들어서 살살 위아래 튀기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까닭이 나온 게 있으면 이렇게 또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 정말 맛있습니다. 이 라면이라는 걸 만든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으니까 한 숟갈 더 먹어보겠습니다. 와, 누가 보면 먹방 하는 줄 알겠습니다. 자, 먹방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여기까지 먹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먹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브루스타가 있고 냄비를 올려놓은 찬물이 있고 거기서부터 여기 라면 하나 있고 여기 라면이 하나 있고 여기 접시가 하나 있고 젓가락이 있고 계란이 하나 있다고 상정하고 액션을 마임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지금 라면 끓이거나 똑같이. 자, 물이 끓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겠죠. 내려놓고 끓고 있으니까 여기 라면을 집어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눌러가지고 이걸 누르면 이제 라면에 폭이 없으니까 라면 이 정도 되죠. 딱 뜯습니다. 뜯은 다음에 이 밑에를 받치고 좀 더 이렇게 딱딱 벌려서 속에 라면을 꺼냅니다. 꺼내서 끓고 있는 냄비에 집어넣습니다. 넣고 이 안에는 그 분말 스프와 야채 스프를 꺼내서 딱 꺼냅니다. 꺼내고 요거는 톨톨 텁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죠. 그 분말 스프와 그 야채 스프 중에서 분말을 넣고 야채 스프를 집은 다음에 찢습니다. 찢고 다 찢지 않고 붙어 있겠지. 저기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벌립니다. 벌린 다음에 탈탈 털고 이걸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비벼주면 더 빠지겠죠. 분말이. 넣고 야채 스프가 또 분말 스프도 마찬가지로 쫙 찢어서 턴 다음에 톨톨톨톨 하면 다 빠지겠죠. 넣고. 그럼 계란도 우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젓가락을 딱 들고요. 젓가락 들고 계란을 집어온 다음 가운데 탁 칩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계란을
뭐 당연히 라면 위에서 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되죠. 버린 다음에 톡톡톡 한 다음에 계란 껍질 포갭니다. 자, 다시 놓죠. 우선 익을 때를 기다리죠. 그 다음에 웬만큼 끓었다. 아, 이거 익었다. 그래서 그럴 때 라면을 한번 젓가락을 들어서 젓가락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톡톡 친 다음에 라면을 들어봅니다. 익었다. 먼저 젓가락을 잡고 불을 끕니다. 다시 젓가락을 잡고 자 접시를 들은 다음에 들어서 식히면서 조금씩 해서 올립니다. 한 가닥 떨어진 건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려주고 이거를 딱 젓가락은 여기 김치인데 놓은 다음에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하고 김치를 또 여기다 놓고 집어서 라면에 놓은 다음에 접시를 들고 먹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면이 있다고 상정하고 그냥 불을 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며 얼마나 이 손길이 라면을 넣고 켜고 물 끓이고 또 뭐 김치를 얹어서 먹는 마임까지 해보는 이 손길이 얼마나 어색한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색합니다. 근데 그 어색함을 느꼈을 때 사실은 어색함을 느끼는 순간 덜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집에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과정을 분석하고 느끼고 기억했듯이 댁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건조대에 넣을 때의 과정은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세밀하게 한번 느껴보고 한번 경험해 보려고 애쓰는 거 그런 어떤 작업들을 집에서 혼자 해보시는 거예요. 칼질할 땐 좀 정신을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저기 평상시 하는데 현관을 통해서 집에 들어올 때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는가 뭐 확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아파트에서 나갈 때 어떤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가 이런 모든 어떤 세세한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익숙했기에 그냥 넘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연극을 배우시던 그 누님 중 한 분이 우리는 프로 배우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려운 거를 가르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프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프로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그냥 한 60대 또는 70대 초반까지 된 분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장기자랑 비슷한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와 노인네들 정말 잘했네 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듣기 싫습니다. 노인네가 저 정도면 잘했네. 그건 실례죠. 왜냐하면 노인네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단지 젊은 애들보다 100m 달리기를 못하고 젊은 애들보다 무거운 걸 못 들고 말이죠. 젊은 애들보다 등산을 빨리 못한다 뿐이지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극은 무거운 걸 들거나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네가 저만 하면 잘한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노인네도 왜 저거밖에 못해?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적어도 대학 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 기성의 연극 배우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공연을 하고 있네라는 말을 듣는 그런 공연들을 만들길 바라고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냥 학예회 비슷한 거 하기 위해서라면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색동적으로 무슨 갖고 품바 비슷한 거 하고 뭐 얼굴 막 이상하게 그리고 그러기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그 시니어의 힘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던질 법한 질문을 이 세대에 던져낼 수 있는 유일한 세대가 시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시선에 관해서 한번 좀 더 같이 작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재미있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최대한 재미있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